수지에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젊은 편에 속합니다. 믿어도 돼요. 아마도 너희가 만난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젊은 편에 속할 건데 나중에 인스타 팔로우 하시면 내가 몇 살인지 정도 아시게 될 겁니다. 쌤은 2022년도에 처음으로 수지에 왔어요. 2022년에 처음 왔고 7월에 왔습니다. 이 7월에 이제 중3 친구들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지금 아까 전에 들어오셨던 조교쌤들 같은 경우에는 쌤 제자들이 대다수, 또는 이제 사무 조교쌤들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쌤이 지금 처음으로 가르쳤던 친구들은 올해 이제 수능을 봤습니다. 작년이죠, 이제는. 올해 수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쌤한테는 첫 해에는 애들이 많이 오지 않았겠죠, 당연히. 3명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때 3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30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1학년 너희 바로 위에 학년에는 최다 인원을 데리고 있습니다. 한 반당 80명 정도의 친구들이 수업을 듣고 있고 두 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너희가 내신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힘들 거다. 꽤나 많이 힘들 거고 너희가 보는 시험이 앞으로 보는 시험들은 이전까지 봤던 시험들과 정말 많이 다를 겁니다. 전체의 40% 이상 정도가 90점에 이제 넘는 점수를 받는다고 해요. 중학교에서. 우리가 속칭 A라고 부르는 친구, 그쵸? 이거 못 받는 친구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에는.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 40%라고 했을 때 이 40%가 뜻하는 게 고등 과정에서는 뭘 뜻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수능은 아직 9등급제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수능에서 9등급제를 유지하고 있을 때 4등급까지를 우리가 40%라고 부릅니다. 즉 90점을 넘었던 친구들 중에서 당연히 4등급도 있을 거고요. 3등급도, 2등급도, 1등급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 중에 몇 명? 10명 중에 한 명만 받았던 게 뭐야? 1등급 4%라는 뜻이었어. 그러니까 A를 받는 아이들을 전부 다 세워놓고 나서 그 중에 한 명한테만 부여됐던 게 1등급이라는 뜻이었고 현재는 10%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2.5명 정도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겠죠. 내신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보시는 평균은 구라 평균이고요. 이제 누구랑 합산된 거? 수행평가랑 합산이 된 점수예요. 사실 수행평가는 100% 주는 점수잖아. 그렇다면 너희한테 지필고사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보게 된다면 보통 40점에서 50점대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 그렇다면 학교 전체 평균이 30점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건 조금 더 잘 보고 싶다라고 해도 이렇게 시험지가 나와도 어쨌든 1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80점대가 되거든. 절대 멈추시면 안 됩니다. 삐끗하는 순간 죽어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서부터 이제 너희가 나 다른 과목 해야 되니까 수학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순간서부터 아마도 점수가 막 2개, 3개 정도 더 틀리게 될 건데 얘들아 80점대라고 하면 전체 시험에서 몇 개 정도 틀려야 될까? 한 문항당 몇 점 정도일까요? 사실상 너희가 틀리는 문항들은 6점 정도거든. 6점에서 5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80점대라는 건 몇 개 틀렸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3개 정도가 맥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험에서 3개 이내로 틀려야 여러분들은 1등급이 나오게 될 건데 시험을 계속적으로 봐보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학교 시험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완벽하게 그물망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교육청 문제나 평가원에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학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EBS 문항들이 있죠. EBS 문항들이 있고 시중교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기출이 있죠. 총 이렇게 쌤은 4개의 단계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내신 때는 이 4개를 전부 다 볼 거고 우리가 이번 방학 때 중점적으로 볼 건 당연히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하나만이라도 좀 완벽하게 잡고 넘어간다면 사실 EBS도 그렇고 시중교재도 그렇고 시험지 기출도 전부 다 얘를 뭐 해서 나오게 돼? 변형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게 돼요. 그럼 너희가 시험을 볼 때 40점이라는 아이와 60점의 비율로서 너희한테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이 40점은 기본 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디폴트. 깔아주는 점수인 거죠. 학교에서 쉽게. 너 입반 테스트 봐봤잖아? 어땠어요? 장난 아니던데. 참고로 최고점은 80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고점은 80점대였고 그 다음에는 뭐 70점대 친구가 하나 있었고요. 쭈루룩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기에는. 좀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 퍼센트를 너희가 만들어내 주셔야 되는데 얘는 기본 유형. 그러니까 센으로 따진다면 그냥 센 A, B? 이 정도의 레벨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60점서부터는 거의 다 킬러 문항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어나갔던 이유기도 해요.
모의고사에서 29번이나 30번 또는 28번 이 정도의 난이도로 사용됐던 아이들이 10번 정도서부터 이후에 한 11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이거를 못 잡아내시면 사실상 성적은 안 나와요. 그리고 정확히는 1번서부터 너희가 시작을 했을 때 10번까지 도달할 때 7분 정도의 컷이 나야 돼요. 그래서 11번서부터 내가 16번 정도까지 갈 때 동안 여기에서 또다시 한 10분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나는 이제 17, 18, 19, 20, 21 올 객관식이라면 아마 24번 문항까지 출제가 될 건데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 마킹을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30분 정도가 남습니다. 나는 이 30분 동안 5문제만 풀면 되기 때문에 약간 모의고사처럼 내가 처음 보는 유형이더라도 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시험은 보통 끝납니다. 왜? 얘를 다 맞췄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충분히 틀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희가 최소한 3개 이상은 잡아야 2개 정도를 남겨놓고 전부 다 맞춰 나가야 잡을 수 있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너희가 현암고를 지원한 친구는 없겠죠. 현암고 읽지마. 보통 1년에 1명 정도 나오는데 아직 없죠? 이거는 뭐 다음 달에 까봅시다. 이번 달에. 그런데 현암고 같은 경우는 마지막 2문제가 서술형 10점 10점이에요. 2문제를 틀려도 그냥 80점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본인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수강생이 많아진 이유는 어쨌든 내가 수지에 와서 너희가 이제 쌤이랑 4번째 내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4번째 학생들인데 결과일 겁니다. 좀 많은 친구들이 성적을 잘 받았고 현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수지고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전교 1등이 다 있어요.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전교 1, 2, 3등이 있습니다. 내신에서 총합으로. 그래서 그 1, 2, 3등 중에 누가 의대를 갈 건지는 지금 얘기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풍덕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중간고사 때 시험을 봤을 때 전교 1, 3, 4등이 나왔습니다. 같은 반에 있었던 1, 3, 4등이 모두 나왔고 저게 7등, 11등까지 나왔던 상황이고요. 성북고 같은 경우에는 통합전교 1등 그리고 수학전교 1등 둘 다 배출을 했던 상황. 그리고 이제 신봉고 같은 경우에는 올 1등급의 친구가 하나 있고요. S반 전원이 1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암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 상영고 같은 경우에는 3명 있어요. 쌤 상영고. 셋 다 S반이고 셋 다 1등급이고 한 명은 전교 1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아이들을 가르쳐 나갈 때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집요해요. 솔직한 얘기로서 나한테 수업을 지금 좀 들어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된다면 풀이 과정이 되게 독특합니다. 되게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고 너희가 일반적으로 선행을 하면서 배우지 않았던 풀이 과정들. 나는 내신 선생님이야. 그 짧은 시간 안에 무조건 결과를 내야 되는 풀이를 가르쳐야 되고 너희가 생각하는 거에서 한 단계 발전 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너희가 놔버리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어떤 선생님보다 클리닉 시간을 가장 많이 제공합니다. 쌤은 스터디 카페를 이 지역에서 거의 처음으로 선생님 자체가 스터디 카페를 차렸어요. 그러니까 쌤 스터디 카페 어디 있는지 알지? 이제 원래 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너희 다이소 알죠? 수지에 사는 인간이라면 이거 그리면 다 알잖아. 여기 로고스. 다이소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치? 요거 31 베라 어딘지 알죠? 여기에서 살짝 올라가시게 된다면 다비치 안경이라고 있습니다. 다비치 안경이라고 있고 오전 10시서부터 밤 12시까지 조교 선생님이 항상 계셔요. 편한 시간에 가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비용 없어요. 가면 음료수 쭉 깔려 있고요. 편하신 대로 드시고 질문하시고 가습기 있고 공기청정기 있고 히터 있어. 가서 편하신 대로 공부하시면 돼. 알겠니? 제발 가라. 너희가 가장 중요한 시기고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너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공부하는 방식이 고등학생으로 바뀌어야 돼. 당연히 시작이 미비할 수 있고 치고 올라가는 아이들은 발생할 거고 도태되는 인간 무조건 생길 거야. 근데 도태되는 인간이 생겼을 때 보통 그게 언제 결과가 등장을 하냐면 1학기 기말고사 때 나와요. 중간고사까지는 너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짬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더하기 빼고 곱하기 나누니까. 근데 기말고사서부터는 다시 리셋된 싸움을 합니다. 중간고사 때 너무 많은 걸 머릿속에 쳐 넣었어요. 사회든 과학이든 역사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수학이 다시 리셋이 된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잡아 먹어야 돼. 일반적으로. 알겠니? 그래서 그때까지 수학을 매일 풀지 않는다면 그 짬이라는 게 늘어나질 않아.
그러면 성적이 곤두박질 칠 수 있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1등급이 한 60 몇 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등급 컷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수지 골시마, 수지 1, 홍천 1, 2, 홍천 2, 성복, 신봉. 신봉이 예성보다 적네요. 풍덕, 풍덕도 괜찮네요. 상현, 죽전, 보정, 보정 있어요? 다행이다.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되게 쉬웠고 풍덕고만 좀 괜찮았어요. 시험지가. 그러니까 사연고 맨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막 100점 개 많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왜냐면 쌤 반에서도 3명이 시험 봤는데 2명이 100점이 돼서 왔어요. 시험지가 진짜 개 쉬웠습니다. 내가 다 푸는데 19분인가? 걸려서 이게 뭐지? 라고 하고 얘네가 스타트를 끊었고 그런 다음에 홍천고가 이제 대참사였어요. 쌤이 홍천고 학생이 정말 많거든. 그러니까 홍천고가 지금 바로 위 학년엔 40몇 명 정도를 가르치고 있고 그 위에 학년은 53명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홍천고 전교생이 350명 정도가 되니까 380명에서 이 중에 쌤이 54명까지 가르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1등급에 이 친구들의 1등급은 15명이었어요. 4% 기준이어서 그 중에 7명이 내 학생이었고 그 학교 1등급의 절반 정도를 가르쳤었는데 홍천고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뭐 이런 걸 떠나서 원래 100점이 나오는 시험지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전교의 1등 이러면 91점 또는 뭐 80 몇 점 이렇게 나오는 시험지를 만들다가 학교에서 갑자기 학교 프린트에서만 출제하겠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150문항짜리를 만들어버려요. 역대급이었어요. 근데 학부에서만 출제가 되니까 어려울까?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안 어려웠다라는 거야. 그래서 등급 컷이 미친 듯이 올라갔던 상황이 있고 수지고 같은 경우에는 미쳤었던 건지 교육청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똑같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1등급 컷이 다 어떻게 됐니? 떨어졌어요. 이때 쌤 학생이 91점을 받으면서 단독 1등? 동점 없는 전교 1등을 했었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편하죠. 1등급 컷이랑 몇 점 차이가 있어? 20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상위권들은 너희가 만약에 최상위권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언제 시험을 졸라 잘 봐야 되냐면 중간고사. 중간고사 때 지금 여기 풍덕고 친구 74점 1등 컷이 74점이었는데 그 친구가 100점이었어요. 이 친구는 기말고사 때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크게 없지 않을까. 왜? 1등 컷이 몇 점 차이가 나? 26점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열심히 했어요. 98.5점을 받았는데 기말고사 때. 그래서 통합 전교 1등을 찍었는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등장하는 게 너희는 중간고사에 모든 걸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의 상황을 보고 기말고사 때 내가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고 중간고사 때 조금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게 된다면 여유 있게 다른 과목들이 터진 아이들에 좀 더 배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첫 시험서부터 좀 이깁시다. 알겠지? 웬만해서 출제 기조나 이런 거 내 머릿속에 다 있어요. 너희 학교별로 담당 조교쌤 계실 거고 학교별로 너희 학교 프린트나 변형들 전부 다 나올 겁니다. 그럼 너희가 이제 인지하셔야 되는 건 방학 동안에 교육청 베이스는 완벽하게 기억해라. 고쟁이가 학교 시험에서 많이 출제된다. 왜 그럴까? 고쟁이 70%가 교육청 문제거든. 너희가 풀고 있는 시중 교재들 블랙라벨, 고쟁이, 일품 거기에 대다수의 문제는 사실 교육청 문제를 숫자 변형한 겁니다. 교육청 문제를 먼저 인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의 문제를 이해하면 6개, 7개를 풀어낼 수 있게끔 방학 동안에 계속 투자를 하세요. 수업이 어려워. 내가 저거를 못 풀어내겠어. 질문하세요. 수업 전에 수업 끝나고 계속 질문하셔도 되고 한 가지 당부할 점은 내가 난이도를 낮춰주는 경우는 없어요. 절대로. 왜 그러냐면 그 난이도까지 어차피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은 나오지 않아. 본인한테 만약에 힘들다면 본인의 공부량이 적어왔음을 인지하고 늘려. 타협해주지 않습니다. 쌤이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나 당연히 하위권 친구들도 있어요. A반이 80명이니까. 근데 A반에도 보면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이 한 15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 전부 다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상황이고 전교권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맨 처음 왔을 때 입판 테스트를 봤을 때 9점, 15점, 20 몇 점. 지금 전교 9등, 8등, 11등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 내가 잘한 게 아니야. 지들이 죽기 살기로 채운 거야. 남들의 한 두세 배를 투자한다라는 거지. 중학교 때 만약에 투자량이 남보다 적다라고 느껴진다면 지금 와서 미친 듯이 투자해라. 너희 지금 중학교 친구들이랑 마지막이라고 존나 막 울고 불고
그럴 수 있는데 애들 어차피 나중에 연락 안 해요. 고등학교 친구랑 더 연락을 많이 하게 되거든. 중학교 친구는 너무 애새끼 때 만나가지고 고등학교 같이 가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빠른 손절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는 빠르게 손절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냥 바로 공부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죠. 크게 의미는 없어서. 뭐 나 같은 경우에는 애들 좀 많이 사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아마도 조기개강반 친구들은 조금은 맛보기를 느껴봤을 텐데 얘들아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먼저 포기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힘들고 못 따라오겠고 이러면 엄마 나 지지 이러고 나서 끝내버리지 말고 연락을 해. 선생님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죽어 이러진 않아. 무언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할 거고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최대한 받아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문자 나가면 그거 센 번호니까 저장하세요. 알겠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우리는 지금서부터 이제 수업을 쭉 시작하게 될 건데 너희가 이제서부터 듣게 될 수업은 사실 이 친구인데 우리는 이때 수업을 하고요. 수요일 저녁에 수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일요일 오전에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뭘 하냐면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무언가 학원을 가야 되는 사정이나 이런 게 없다면 필수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쌤이 뭘 보냐면 너희한테 테스트를 보게 될 거예요. 이번 주서부터 아마도 매주 2회분의 시험을 보게 될 건데 중간고사 범위를 진행하고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중간고사를 볼 겁니다. 왜 지금서부터 벌써 시험을 보느냐? 시험에 나오는 거랑 너희가 문제를 푸는 거랑 느낌이 달라. 애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등수 매겨지고 벽에다 붙일 거거든. 앞으로 이름을 좀 가려줄게요. 내 성이 너무 존나 독특하다. 아니면 내가 너희 별명을 받아서 자기만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테스트를 2회씩 볼 거고 해설을 진행할 거예요. 물론 질문도 계속 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알겠니? 부탁드려요. 시험 보세요. 최상위권들은 오히려 이걸 무조건 옵니다.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보통 하위권 친구들이 시험 볼 때 튀어요. 근데 얘들아 시험을 못 본다라고 하게 된다면 알려주세요.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서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게 준비해 줄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2학년 수업이에요. 지금 너희가 앉아 있는 자리겠죠. 그래서 2학년 친구들은 이제 너네 위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상황인데 고맙죠. 되게 많은 친구들이 있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름을 못 외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솔직히 이름 잘 못 외웁니다. 너희 이름표 안 차고 있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어머니들. 밖에서 만나면 약간 멀리서 만나는데 누군가가 앞에서 씩 웃으셔요. 걸어갑니다. 점점 웃음이 커지셔요. 그럼 날 안다라는 거잖아. 근데 내가 딱 보고 누구랑 닮으셨네요. 누구 엄마죠? 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거든. 쌤 저 그때 쌤 봤어요. 쌤 아웃백에서 밥 먹고 계실 때 옆 테이블에 저였어요. 개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갈 테니까 얘들아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니거든. 예상보다 잘 해주는 사람이어서 편하게 얘기하시고요. 우리 제발 부탁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알겠죠? 꼼꼼히 진행하도록 하자. 다 만들었어? 응? 다시 해줘. 아, 차승현 수학 치면은 인스타에 나 뜨거든? 마팔하자. 나 친구가 좀 필요해. 애니? 마팔하시고 근데 어차피 스토리 숨기실 거면 마팔하지 마시고 근데 쌤이 한 번씩 인스타로
이벤트 같은 거 올릴 때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 잘 챙겨서 하시면 되고 작년에는 티셔츠 이벤트를 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너희 조만간 담요가 나올 겁니다. 재밌어요. 특히나 다 같이 하고 있으면 되게 끔찍한데 개 재밌고요. 그래서 담요 아마 진행할 거니까 인스타 찾아서 진행하시면 되고 쌤 번호 같은 경우에는 010-3727-7199입니다. 아 제발 부탁인데 바나프레스나 이런 데 갔을 때 내 걸로 적립 좀 하지 마라. 깜짝깜짝 놀랜다. 알겠지? 학생들 중에 좀 있어요. 적립 어차피 쌤 번호 아니까 쌤 걸로 하자. 이러면서 이제 적립해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너희한테 음료수 찾아가라는 카톡이 나한테 와. 그럼 나는 또다시 인스타에 올려서 누구니? 라고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네, 제발 적립하지 마시고요. 기억해 두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카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상관없이 10시부터 24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설날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설 3일 연휴 동안에만 운영을 안 할 거고 나머지 공휴일에 대해서는 전부 운영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좀 일찍 오셔서 조교쌤들께 질문하셔도 괜찮고 또는 나한테 질문해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하시고 내신이 시작되면 아마 스터디 카페에 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갈 거니까 그때 봅시다. 방학 때는 너희가 아까 시간표 봤잖아요. 내가 갈 수 없어요. 스터디 카페에 가면은 많이 아파져요. 그래서 그 전에 웬만해서 수업 끝나거나 또는 쉬는 시간 그리고 수업 전에 최대한 질문을 다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죠 이 친구. 얘들아 너희가 처음으로 배우는 단원의 이름이 뭐니? 첫 단원 이름이 뭐예요? 첫 단원 야 이제 이게 확률보다 낮잖아. 그러나 너희 덧셈 뺄셈 할 줄 알지 않아? 그치? 다항식의 연산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한테서 그냥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일반적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그 너희한테 핸드북 나눠준 거 있죠? 이거 한입거리 개념서. 여기에 보면은 몇 페이지냐 인수분해 공식들 쭉 적혀있는 케이스가 있거든. 여기 있다. 7쪽. 7쪽에 보면은 인수분해 공식 13 있죠. 이렇게 등장한 친구. 너 여기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외우고 있니? 그러니까 외우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니? 특히나 내가 좀 걱정되는 파트는 누구냐면 여기서 나오는 9번. 이 친구 진짜 더럽게 안 외우거든. 보기차에서 등장한 친구. 강제 합차 케이스. 또는 10번. 이거 조기계경반 친구들은 쌤이 한번 문제 풀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10번 친구. 그쵸? 잘 모를 겁니다. 이러한 곱셈 공식의 변형은 잘 없는 상황이라 10번, 11번은 제발 체크해놓고 외우자. 특히나 10번 같은 경우에는 EBS 거예요. 그래서 EBS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너희 시험에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해주시게 된다면 얘가 식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도형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도형적으로 물어보게 된다면 미지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식이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2개야. 미지수가 2개다라고 해주게 된다면 나는 a 플러스 b나 또는 a 마이너스 b 그리고 나서 a 곱하기 b 이 2개의 케이스로 나눠서 보자라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변형해서 얘를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또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나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러한 식으로 바꿔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a 곱하기 b 나는 사실 이 2개 중에 몇 개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2개만 찾으면 a랑 b랑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관점이거든. 쌤 혹시 히터 켜져 있니? 왜 이렇게 덥지? 너희 안 덥니? 됐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찾아 나가자라는 아이디어고 식적으로 찾아 나가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사실 하나 추가되는 그 개념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나눗셈이라는 친구를 배워요. 식과 식의 나눗셈이라는 친구를 배우죠. 우리가 누군가를 나누게 된다면 나머지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나눈 식보다 차수가 적어도 하나가 줄어들게 된다 라는 표현을 해서 식의 나눗셈을 추가적으로 배웁니다. 왜? 너희가 곱셈까지는 이미 어디서 배웠어?
중등 과정에서 다 배우고 넘어왔다라는 아이디어거든. 그렇다면 너희한테 지금 1단원에서 너희가 인지하셨어야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a 플러스 b라는 아이가 5가 나오고 a, b라는 친구가 7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너희한테 만약에 a 7제곱 더하기 b의 7제곱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등장한다면 얘를 찾아 나갈 수 있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야. 시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7제곱입니다. 왜 7제곱 줄까? 시간을 뒤지게 많이 써라 라는 거거든. a의 7제곱을 찾기 위해선 누구를 필요로 하지?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곱하기 누구?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이렇게 곱하게 돼. 얘를 전개하게 된다면 a 7제곱도 있고 b의 7제곱도 있는데 불청객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a 세제곱 b의 4제곱 더하기 a 4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등장을 해. 그럼 이 친구는 a 세제곱 b의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럼 내가 a 더하기 b 알고 있을 거고 a 곱하기 b 알고 있으니까 얘네 둘의 곱해서 뭘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나는 또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그럼 얘를 찾아야 되니까 이 친구는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지? 3ab 곱하기 누구야?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를 한번 해주시고 누굴 찾은 거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찾은 상황에서 얘를 또다시 한번 제곱을 해서 누굴 빼죠? 2a 제곱 b 제곱 이 친구를 빼주시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누가 나와주게 된다? a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꼴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얘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고 그런 다음에 너희한테 이러한 식으로 출제되는 친구가 있죠. 자, 다음과 같이 출제된 아이 이 케이스는 뭐를 원해서 나왔던 거야 사실은? 얘는 뭐 때문에 나왔을까? 한 여기 5라고 주자. 미안. 이런 식으로. 이거 무슨 유형이야? 너희가 다항식의 연산이라면 이게 대칭식으로 보이셔야 돼. 식 전체를 뭐로 나눠라? 식 전체를 x로 나눠라. 식 전체를 x로 나눠주시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x분의 1은 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되니? 이항시키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 써라. 알겠니?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까지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얘들아 이것도 좀 보자. 이렇게 나와. 얘는 뭘 뜻하지? 이 말 뜻이 뭐예요? 그냥 가볍게 가자.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C라는 친구가 있어. 얘가 삼각형의 세변이라고 보자. 그렇다면 이 삼각형이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이거 정삼각형 유형이지. 왜? 우리가 식 전체를 몇 배 해줘? 양변에 2배를 해줘. 2배 쳐주신 다음에 2a제곱 더하기 2b의 제곱 더하기 2c의 제곱 2ab 2bc 2ca 하나씩 넘겨. 하나씩 넘기면 여기서 누가 만들어지고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 제곱이 만들어져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는데 전부 다 0이 나오고 싶어. 그러면 a랑 b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왜? 제곱은 0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 범위에서? 나 분명히 길이라 그랬잖아. 길이는 i 쓰면 안 되잖아. 그치? 얘 0 떠야 돼. 얘도 0 떠야 돼. 얘도 0 떠야 돼. 그러면 a, b, c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나타낸 건 무슨 삼각형이었다? 정삼각형이었다. 이게 왜 중요할까? 너희한테 지금 사실적으로 이렇게 주면 조건을 몇 개 준 거니? 조건 사실 하나 준 거지. 그치? 근데 내가 A, B, C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A랑 B랑 C랑 같다라는 조건으로 바뀌어. 그럼 이거 몇 개짜리 조건이었을까 사실? 미지수 2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조건이 된 거야. 알겠니? 왜? 나 이제 누구 하나만 찾으면 돼? 이 값 하나만 찾으면 미지수 몇 개를 다 알 수 있게 돼? 3개를 알 수 있게 돼. 이러면 얘들아 특수 조건인 거야. 한 번에 미지수 몇 개를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2개를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는 거죠.
전혀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교육청이나 평가원의 말뜻을 그리고 그것들을 문제로 넘기는 과정들에서 조금 편하게 인지할 수 있냐라는 거거든. 얘도 한 번만 가봅시다. 되게 옛날 문제인데 2013년이에요. 너희 몇 년생? 2000. 야 무슨 띠냐? 어? 백호띠라고요? 너희 백호띠예요? 아, 도대체 그 색깔은 몇 개가 있는 거야? 올해는 붉은 말이라며. 적토말에 왜? 백호예요. 너희 뭐 황금 호랑이 띠도 있어요 그러면? 백호는 돌연변이 그 열성유전. 어. 봅시다. 2013년도에 출제가 된 친구인데 얘는 뭐냐면 X라는 친구랑 Y라는 친구랑 EZ라는 친구 중에서 적어도 몇 개가 적어도 하나는 3이다라고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이 친구는 뭐냐면 EZ라는 아이를 한번 내가 T로서 치환을 해보자라는 거야. T로서 치환을 해주게 된다면 3, X 플러스 Y 플러스 T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XY 더하기 YT 더하기 누구야? TX 이렇게 나올 거거든. 맞니? 그럼 이게 지금 모든 원소들이 모든 미지수들이 대칭적으로 표현됐죠. 다 똑같이 여기서 두 번씩 사용됐고 여기서 다 똑같이 몇 번? 한 번씩 사용됐어요. 그러면 저 세 개 중에 누군가한테 3을 준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3을 주고 시작을 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왜? 전부 무슨 모형이라? 같은 모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3을 주세요. 나 t에다 줄게요. 3을 주시면 3x 더하기 3y는 몇이야? 더하기 9는 xy 더하기 3y 더하기 3x가 됩니다. 그럼 양변에 3x, 3y, 3y 어떻게 돼? 지워질 거야. 그럼 x 곱하기 y라는 친구가 누가 나와버리게 되는 거지? 9가 나와 주게 될 거거든. 되니? 근데 나 EZ가 누구였어요? EZ가 3이었죠. 나 T를 3이라고 치환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몇 XY야? 몇 XYZ야? 10XYZ니까 얘는 5 곱하기 2Z 곱하기 XY랑 같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대로 9 넣어주시면 되고 3 들어오시고 문제가 끝나게 될 거다. 그럼 얘들아 내가 여기서 X를 3으로 잡으면 달라질까? 문제 유형이 똑같을 겁니다. Y한테 3을 줘도 어떨까? 똑같을 겁니다. 세 개가 전부 똑같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트렌드에서 조금 멀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시험에서 다시 출제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입니다. 문제 읽어보자. 자, 2번 문항인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3번이죠. 3번 문항인데 몇 년도 기출이에요? 2024죠. 충분히 이제 나올 만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잘 보면 이거 출제 범위가 어디서 나왔니? 고2 3월에서 나왔다. 얘들아 고등학교 2월 3월 모의고사는 너희의 고1 전체를 봐요. 범위가. 고2 때 3월이면 아직 배운 게 없잖아. 고2에서. 그래서 사실 고1 모의고사거든. 가장 좋은 모의고사야. 너희가 무조건 풀어봐야 돼. 알겠니? 가장 좋은 모의고사인데 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중요성을 많이 가져오는 포인트는 뭐냐면 풀이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풀이는 당연히 뭐냐면 닮음이에요. 닮음을 사용하게 될 건데 그럼 전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지금 문제에서 정사각형이 됐고요. PQRS가 여기의 길이가 뭐라고 나와요? 7분의 2 루트 10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됐니? 7분의 2 루트 10이라고 등장을 했다면 너희가 인지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여기의 길이도 뭐일 거라는 거야? 7분의 2 루트 10이 등장을 해주게 될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의 길이를 전체 x라고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길이랑 이 삼각형이랑 전체 삼각형이랑 당연히 모일 수밖에 없어요. 전체 큰 삼각형이랑 닮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몇 대 몇 닮음이야? 여기 밑에 길이는 전체 길이가 몇이고 루트 10이고 얘 길이는 지금 몇이니까 7분의 루트 10이니까 1대 7분의 2 또는 7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럼 내가 여기를 뭐로 바꿀 수 있죠? 7분의 2
x라고 바꿀 수 있고요. 여기를 누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7분의 2 y라고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서 찾아 나가야 되죠, 얘를? 여기는 몇 x? 7분의 5 x가 될 거고요. 나 이 빗변과 긴 변의 비율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그럼 여기서도 이 빗변과 긴 변의 비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겠죠. 왜? 얘도 뭐니까? 닮음이니까. 맞니? 그럼 내가 누굴 찾을 수 있게 돼요? x를 찾을 수 있게 될 거고요. 누구도 찾을 수 있게 될 거야. 반대쪽에서 y도 찾을 수 있게 될 거거든. 근데 이렇게 개똥같이 풀지 않아요, 이 문항은. 이거 제발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쌤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 앞으로 너희랑 나랑 공부해 나갈 때 특히나 많이 사용되는 아이디어인데 뭐냐면, 너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중3 때 배웠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가 세타라고 하고 여기의 길이를 a라고 놓고 여기의 길이를 b라고 놓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찾지?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찾아요? 왜 여기 30도라고 적어줘야 돼? 60도나? 아니잖아.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누구야?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등장할 거잖아. 아니, 결론적으로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는 각이랑, 그치? 끼인 두 개의 변에 대해서 인지를 하자라는 건데, 내가 여기서 밑변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밑변과 평행의 아이를 이렇게 긋고요. 여기서 다음과 같이 수선의 발을 내려서 잘라서 넣어요. 그러면 너희는 몇 개의 삼각형이 보여? 안에? 3개의 삼각형이 보이지? 이렇게 하지 않아. 얘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 붙여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시 열어줍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이제 몇 개로 보여요? 이제 평행사변형 하나랑 삼각형 몇 개? 2개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에 등장하는 A라는 삼각형과 여기에 등장하는 B라는 삼각형에 대해서 봅시다. 이 A라는 삼각형과 B라는 삼각형은 전체 삼각형과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닮음이 될 수밖에 없거든. 각이 동일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의 길이가 15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의 길이를 내가 예를 들어서 7이라고 주고요. 여기 길이를 8이라고 줍니다. 그러면 전체의 넓이가 S일 때 삼각형 A의 넓이는 S 곱하기 몇이 되는 거야? 닮음이라며. 몇 대 몇 닮음인데? 15분의 7 닮음이지. 그럼 넓이는 뭐가 돼야 되니까? 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몇을 하겠다? 15분의 7에 뭐다? 제곱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밑에 있는 B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15분의 8에 뭐를? 제곱을 곱하면 누가 나와주게 된다? B가 나와주게 될 거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오케이? 정말 많이 쓰는 아이고 나중에 이제 너희가 최대치수 찾아 나갈 때 이게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죠. 뭐냐면 너희한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될 거 아니야. x 세제곱 마이너스 누굴 찾고 싶어? y의 세제곱을 찾고 싶어. 근데 문제 시작과 함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라고 알려줬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라고 나와 있니? 10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내가 조건 하나만 더 찾으면 누굴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쟤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저 하나 더 찾자라는 조건이거든. 그 하나 어떻게 찾냐라는 건데, 내가 사용하는 방식은 사실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잘 들어. 알겠지? 나 여기 길이 몇이었어? 루트 10이었지. 여기 길이는 몇이에요? 7분의 2 루트 10이에요. 몇 대 몇 닮음이라 그랬어 너희가? 7대 2의 닮음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전체 넓이를 내가 1이라고 인지했을 시 여기는 7분의 2가 될 거니까 전체 비율이, 얘는 전체 비율을 얼만큼이라는 거야? 49분의 4만큼의 비율을 갖게 돼. 됐니? 그런 다음에 얘에 대해서 봐주시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잘라서 붙여 놨을 거잖아요. 그쵸? 이 친구는 얘가 전체의 7분의 2만큼의 비율을 가져갔으니 얘는 전체의 얼만큼의 비율을 갖고 있겠어요? 7분의 5만큼의 비율을 갖고 있겠죠. 그럼 이 새끼는 전체 넓이의 뭐가 됩니까? 49분의 25라는 아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나 요쪽에 생겨나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얼마큼이었을까요? 1에서 49분의 25와 49분의 4를 뺍니다. 그럼 전체 넓이 얼마큼이었다라는 거예요? 49분의 20만큼이었거든요. 근데 그 넓이는 무슨 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아요? 누구 넓이랑 같아? 정사각형의 넓이랑 같죠? 지금 정사각형 넓이 몇이에요? 7분의 2루트 10 제곱하면 몇이야? 야, 2루트 10 제곱이 조금 힘드니? 아, 기다려 볼게. 한번 해봐. 그래, 너 1학년이다. 뭘 기다려줘. 49분의 40이 나와주게 되자. 그러니까 내가 전체 넓이에서 49분의 20을 곱했더니 누가 나왔다? 49분의 40이 나왔다. 그럼 전체 넓이 몇이었다는 거야? 2였다는 거지. 그러면 나 x 곱하기 y가 몇이었으면 알게 돼요? 4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체 넓이가 2라며. 되니? 2분의 x 곱하기 y가 4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x, y 4라는 거 알고 얘 아니까 이 친구 어떻게 찾는 거야?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누구로? 3 x y 곱하기 x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식을 찾아 나가 달라. 나 근데 충분히 찾을 수 있잖아. 이 친구는 누굴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x 마이너스 y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 이게 얘들아 개 중요한데 하나만 여기서 확장해서 가자. 너희가 사실 이 문항을 어디서 가장 많이 만날까? 저렇게 직각삼각형 안에 또다시 쪼개는 삼각형 모형. 이게 2차 함수에서 나오거든. 2차 함수 최대 최소 알아요? 풀어봤지? 2차 함수에서 최대값 찾고 최소값 찾는 문제예요. 또는 그게 산술기하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렇다면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는 건 뭐냐? 정말 빠르게 풀 수 있어서 라는 거야.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잘라요. 똑같이 이제 똑같은 조건으로서 평행한 아이를 긋고 이렇게 잘라서 이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나머지 이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뭐가 됐으면 좋겠는 거야? 최소가 됐으면 좋겠는 거거든. 그치?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의 비율을 A라고 놔요. 그럼 여기의 비율을 B라고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비율을 1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된다면 이 B는 뭐로 바뀌죠? 1-A라는 비율로 바뀌어요. 되니? 그런데 내가 이쪽 부분을 그대로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를 비워버리죠. 다음같이 얘를 이렇게 비웠을 때 생각해 봅시다. 이 A라는 부분의 넓이와 B라는 부분의 넓이를 더해주게 된다면 전체 S라는 친구한테서 누구를 곱한 것과 같아요? A의 제곱 더하기 누구? 1-A의 제곱을 더한 거랑 같거든. 근데 나 얘 무슨 값 찾고 싶다고? 최소를 찾고 싶어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어디서 등장합니까? 꼭지점. 그치? 축에서 발생할 거거든. 얘 지금 축 어디야? 0이야. 얘 축 어디야? 1이야. 근데 둘 다 어차피 최고차인 개수 몇이야? 1이지. 그럼 둘 다 1, 1이면 난 축이 누가 돼? 중점. 그쵸? 그래서 얘의 축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분의 1을 대입해 주시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S라는 친구가 된다는 거죠. 즉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전체의 얼만큼과 같았다? 절반과 같았다. 그럼 반대로 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은 최대값은 누구랑 같다?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누구랑 같아요? 전체 넓이의 뭐랑 같다? 절반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으로 바뀐다. 알겠니? 야 집중해. 얘들아 나 첫날부터 화나면 안 돼. 이제 가보자. 잘 들어요. 아씨 도형 특강 할걸. 이런 식으로 쪼개졌다라고 보자.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부분의 넓이는 전체 부분의 넓이 얼만큼이 될까? 봐봐. 이 길이가 몇 칸으로 쪼개졌어? 5칸. 그 중에 몇 칸이야? 3칸. 그럼 얘를 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5분의 3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위에는 몇 칸으로 쪼개졌고? 4칸. 그 중에 몇 칸이야? 3칸. 그럼 얘를 몇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4분의 3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둘을 곱하면 몇이 나와요? 20분의 9가 나오죠. 이 20분의 9가 나타내는 게 뭐야?
전체 삼각형 넓이 곱하기 몇을 하면 20분의 9를 해주게 된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등장할 거다. 그 패턴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니? 닮은 비는 양쪽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곱이 되는 거고. 그치? 너희가 닮은 비라 그러면 얘한테도 똑같은 비율이 적용되고 얘한테도 똑같은 비율이 적용이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 문항은요 얘들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문항이거든. 결론적으로 얘가 엄청나게 하드한 아이디어를 쓰니 솔직한 얘기로 아니잖아. 그냥 곱셈 공식의 변형이다. 그럼 내가 여기서 잡아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새끼 어차피 나한테 연산을 요구하고 있고 그 연산을 최대한 어떻게 해줘야 돼? 빠르게 진행하자라는 게 이 문항의 포인트야. 그치? 그러면 빠르게 풀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너희는 얘를 완벽하게 인지해 놓으셔야 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제 사용되는 방식은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 풀이를 가르쳐주면 너희한테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먹으라는 게 아니야. 다 갖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쓰라는 거야.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어떠한 아이가 맞아떨어질지 모르잖아. 그냥 한 가지 아이디어만 빠르게 쓰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보았을 때 밑변의 길이가 몇이야? 루트 10이지. 그치?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생각하자.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여기 길이가 전체 몇이야? 7분의 2루트 10이라고 나오죠. 그치? 그런데 내가 비율을 알아버렸거든? 몇 대 몇의 비율을 갖는다 했어 너희가? 2대 7의 비율을 갖는다 그랬어. 그럼 내가 여기를 2K라고 놓을 수 있고 여기를 몇 K라고 놓을 수 있어? 5K라고 놓을 수 있어. 왜? 2대 몇이니까? 7이니까. 그럼 나 지금 5K가 몇이에요? 5K가 7분의 2루트 10이죠. 되니? 그럼 너희 K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럼 7K 나와 안 나와? 나와. 삼각형 밑변 알고 높이 안에 넓이 뜰 거다. 알겠니? 그래서 넓이 바로 뜨면 아 그거 2분의 XY다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 방금 내가 너희한테 몇 개 풀을 보여줬어요? 3개 보여줬지? 셋 다 쓸 줄 알아야 된다. 알겠니? 숫자 변형돼도 놓치지 마세요. 처음 온 친구들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나 빨라요. 예상보다 되게 빠른 템포를 갖고 있어서 너희가 집중 안 하시면 꽤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집중하시고 따라옵시다. 넘어가도 되겠니? 이거 그냥 더하고 빼셔서 연립하시면 됩니다. 얘는 한 번만 합시다. 재밌어요. 너희 두 살이네요. 2011년도니까. 어떻게 2010년도가 왔지? 그래도 내가 수지 처음 왔을 때 애들이 나랑 띠동갑이었거든. 쌤이 올해 31살이에요. 지금 이제 한 살 먹었어요. 30이었는데 너희 맨 처음 만났을 때 31살인데 이제 신규생이 들어올 때마다 재밌어질 거예요. 근데 신규생 오면은 첫날 물어보거든. 나 몇 살로 보이냐고. 근데 그 작년에 내가 38 받고 되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근데 걔가 38 하고 애들이 웃으니까 아홉이야? 뭐 이랬었어요. 거기서 올라간 게 이제 개빡쳤었는데 이제는 약간은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너희 보면서 조금 10년도에도 애가 태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얘는 애들아 너희 초등학교 나와봤지? 그치? 너희 초졸은 맞잖아. 중졸인 사람? 졸업했다. 초졸 손? 졸업식 안 했다. 너희 초졸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전체 삼각형 넓이랑 이 삼각형 넓이가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지 않아?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찾는데 너희?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이랑 높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으면 얘네 둘이 넓이 당연히 어때야 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S2라는 친구랑 누구랑 같다? S4랑 같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엔 비율로만 보자는 거야. 비율로. 내가 OB라는 친구를 예를 들어서 A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OD라는 친구를 B라고 세팅을 해보자. 되니?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얘네 둘을 표현할 때 얘를 A, K, 얘는 B, K라고씩 표현해도 돼? 안 돼? 되거든? 그럼 얘는 A, T, 얘는 B, T라고씩 표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겁니다. 그럼 내가 S1,
S1 곱하기 S3 하면 뭐가 나와요? A, B, K, T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치? 그런데 내가 S2 곱하기 S4를 해도 누가 나와요? A, B, K, T가 나와주게 될 겁니다. 되니? 따라서 둘의 곱은 어떨 수밖에 없다?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한테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교육적 문제가 나오면 지금 쌤이랑 시험지 몇 번 풀어본 친구들은 느꼈을 수 있는데 누구만 나와요? 일반적으로 시험에는 디귿만 나오거든. 이게 왜 디귿만 나오냐면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기억과 니은은 디귿을 풀기 위한 클루를 주는 아이예요. 클루라고 하면 모르겠구나. 힌트를 주는 아이예요. 그치?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굳이 그 힌트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만 단독적으로 나와? 디귿만 단독적으로 문제가 출제될 거야. 그래서 디귿이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고 우선은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우선 디귿 좀 봅시다. 삼각형 ABCD의 넓이를 찾아라 라고 해주게 된다면 ABCD의 넓이라고 하면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더하기 누구랑 같아요? S4라는 놈과 같을 거예요. 사실은 이로 쭈르륵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의 제곱이라고 봐주시게 된다면 얘의 제곱은 S1 더하기 S3 더하기 누구랑 같습니까? 2 루트 S1 S3이랑 같아요. 근데 내가 얘를 누구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죠? S2 곱하기 니은 보자. S2 곱하기 누구로 표현이 가능해? S4로 표현이 가능해. 근데 이제 기억을 보자. S2랑 S4랑 어때? 같지. 그럼 S2랑 S4랑 같다면 내가 이거를 2 루트 S2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는 누가 되는 거야? 2S2가 되지. 근데 2S2는 누구랑 같죠? S2 더하기 S4와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더하기 S4와 동일한 식으로 바뀌게 될 거다라는 포인트야. 재밌지? 아이디어 잘 썼어. 약간 옛날 틱한데 더 이상 내신에서는 거의 보이진 않으나 홍천고나 만약에 너희가 나중에 전학을 가서 낙생고를 간다면 낙생고는 2005년서부터 나오거든? 기출문제가. 그래서 옛날 기출들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 2012년도들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별표 가자. 6번. 이런 문제들 풀 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찾고 싶은 걸 찾으라는 거야.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1이라는 친구가 나와주게 된다면 사실 내 머릿속에서 가장 강하게 등장하는 아이는 A 마이너스 A분의 1을 내가 찾을 수 있는가? 그치? 얘를 찾을 수 있다면 나는 조금 손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고 얘들아 눈을 뜨고 봐봐. 도형이 나왔잖아. 그럼 얘들아 너희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도형의 이동이란 단어 있지? 도형의 이동에서 이동이 중요할까? 도형이 중요할까? 너희 평행 이동 할 줄 모르니? 대칭 이동 할 줄 모르니? 그럼 이동은 평행 이동 또는 뭐밖에 없어요? 대칭 이동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 단원이 어려워요? 도형 때문에 어려운 거야. 내가 그 도형의 이차 함수를 썼는지 원을 썼는지 삼각형을 썼는지 사각형을 썼는지에 따라서 매번 문제가 바뀌니까 그럼 너희가 확 머릿속에서 제일 집중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도형이었다라는 거지. 얘 무슨 도형이에요? 우선적으로 너네 이거 도형 몰라? 이거 뭔 도형인데 이거? 반원이지. 어쨌든 원의 특성을 쓰자라는 거야. 그렇다면 도형이 원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원의 특성을 쓰겠다는 거지. 그럼 그 원의 특성을 쓰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심이다. 웬만해서 원이 나와주게 된다면 너희는 중심과 이어나가면서 무언가를 써나가게 될 거다라는 포인트를 잡고 있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갑자기 너희한테 요쪽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서로 어떻대요? 같다라는 조건까지 등장을 했다면 현에 대한 생각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았을 때 그럼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된다면 누구와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원의 중심과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너희가 원의 중심에서 현의 중점에다가 선을 잇게 된다면 얘는 무슨 i가 되죠? 무조건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그래서 요쪽의 길이와 요쪽의 길이가 동일하고 여기가 직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라는 거야. 근데 선분 BD의 길이가 몇이라고 나왔어요? 선분 BD의 길이가 8입니다. 그쵸? 그럼 얘들은 절반이니까 4, 4 이렇게 줄 거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상황 얘 A, 얘 A 이렇게 나올 거야. 되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의 길이도 A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의 길이도 A가 나와 주게 되겠죠. 됐나? 맞아요? 에이 그럴 리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하네? 얘들아 이게 A인데 얘가 어떻게 A예요? 이게 뭐예요? 루트 16 마이너스 A제곱 피타고라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의 길이가 A 마이너스 여기의 길이도 A 마이너스 여기의 길이는 루트 16 마이너스 A의 제곱. 근데 여기의 길이가 몇인 상황? 4가 나오는 상황. 되니? 그렇다면 여기는 뭐예요? A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등장하죠. 그럼 이거 지금 이제 무슨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니까 내가 뭘 쓸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를 써서 누굴 찾아달라? A를 찾아달라라는 거지. 이런 문제가 보통 빈익빈 부익부야. 보이면 졸라 쉽고 너는 이거 있었을 텐데 이번 테스트 A에. 그치? 알려줄게요. 너희가 봤던 이번 테스트는요 단대부고였습니다. 알아요? 단대부고? 강남 8학군에서 시험지가 어렵다라고 손에 꼽히는 학교가 4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강남 8학군은 어딘지는 알아요? 대치동. 쉽게 얘기해서 대치동에서 4개의 학교가 시험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험지는 진선여고. 진선여고 시험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우선 걔네는 서술형이 11문제입니다. 객관식이 10개밖에 없어요. 9개에서. 그래서 저번에 쌤이 수투 2학년 거 미적분 1을 풀다가 7번에서 막힙니다. 시험지 뒤에서 풀다가. 막힌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이거 다 계산해야 돼? 진짜로? 미친 거 아니야? 7번에 이걸 낸다고? 하고 막 미친 듯이 열심히 풀어요. 풀어냈어요. 8번은 푸는데 또 어려워요. 그래서 강의를 접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난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문제를 푸는데 11번부터 다시 쉽더라고. 서술형으로 바뀌면서. 사실 알고 보니까 6, 7, 8, 9, 12킬로였어요. 나머지가 쭉 좀 쉬웠고. 근데 걔네들 시험지도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로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건 중동고. 요즘은 중동고, 단대부고, 휘분고 이 순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휘분고도 서술형이 굉장히 많고요. 학교마다 조금의 특성은 다르지만 너네 내신 준비할 때 다 풀 거다. 알겠니? 그래서 강남권, 분당권, 목동권 전부 다 푸실 거예요. 대구 수성구랑. 많이 풀어야 재밌지. 넘어갑시다. 쫄지 마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뭐야? 도형만 남겼어? 자, 얘 좀 보자. 8번. 별표 쳐놔라. 이거 오래 뜬다. 너네 학교 프린트 문제 절반 이상 여기서 나온다. 내가 장담할게. 진짜로. 여기에 내가 교육청 평가원 플러스로 이제 EBS까지 넣어주면 100%로 뜨는데 무조건 나오거든. 지금 알아놓고 가. 알겠지? 학교 프린트 받았을 때 해석 시작하면 얘들아 학교 프린트가 바로 안 나와. 너네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마지막 프린트가 나와. 그럼 너희는 받고 나서 그 문제를 이미 다 알고 변형을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때 처음으로 해석을 하면 변형을 못 풀어. 알겠니?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거니까 꼼꼼히 봅시다. 문제 조건에서 보면 A, B, C, D가 뭐라고 나와 있어? A, B, C, D가 정사각형이라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내가 곱셈 공식 변형을 할 거라는 거 알아. 곱셈 공식 변형을 할 거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최대한 미지수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아? 적게 설정하는 게 좋잖아. 그치? 그러면 정사각형이라고 주게 된다면 내가 얘를 x라고 설정하고 얘도 x라고 설정, 얘도 x, 그리고 나서 얘도 x로 설정을 하자라는 거야. 다음과 같이 이제 세팅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어떻대요?
문제에서 AP의 길이와 BQ 그리고 BF의 길이가 전부 어떻다? 같다라는 친구가 등장을 했잖아. 그럼 내가 여기를 이제 미지수 뭐로 주자는 거야? y로 주자라는 거야. 얘를 y로 주게 된다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y가 되고, 그렇다면 이 친구는 누가 된다는 거지? x-y가 될 거야. 그럼 내가 찾아나가는 모든 아이들을 찾아봤을 때 전부 다 미지수 몇 개로만 표현이 가능해진 상황? 2개로만 표현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이 친구부터 봅시다. 선분 AB 더하기 선분 BF래요. 얘는 뭐야? 선분 AB는 나 뭐로 표현했어? X라고 표현했고, 선분 BF의 길이는 X 이제 Y라고 표현이 된 상태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SD의 제곱. 너희 내신 첫 번째 내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아이지. 직육면체의 뭐? 직육면체의 대각선입니다. 나 분명히 직육면체의 대각선이랬다. 면의 대각선 가져오면 죽어요. 알겠니? 직육면체의 대각선이니까 안 죽여요. 미안하다. 맞다. 첫날이다. 안 죽여요. 자, 여기 y가 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나와 있어? x라고 나와 있는 상태잖아. 쟤네 세 개의 뭘 찾아요? 제곱의 합을 찾게 됩니다. 그 세 개의 제곱의 합은 누가 나와주게 될 거고, 2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나올 거고, 그 계산 결과는 4분의 35가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됐니? 그러면 나는 식 하나가 더 필요하고, 그 식은 누굴 통해서 찾는 거야? 뒤에 있는 부피를 통해서 찾아달라라는 아이디어겠죠. 됐어. 얘 2025 기출이야. 굉장히 따끈따끈한 친구거든. 10월 29번. 항상 10월 모의고사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 너네 위에 선배들 시험 거의 다 안 봤어. 특히나 풍덕고는 아무도 안 갔던 것 같아. 중간고사 전전날이었어. 그래서 애들이 그 뭐지? 세특? 뭐야? 어디 놀러 간다고 구라치는 거, 아프다고 구라치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쳐가지고 이제 다 뺐죠. 왠지 나는 분명히 저녁에 수업이 있는데, 그럼 쌤이 6시에 수업일 거잖아. 애들이 갑자기 2시에 학원을 오는 거야.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저 안 갔어요. 근데 그 새끼가 문제였어요. 그 새끼가 딱 왔는데 내가 있잖아. 애들한테 야, 학원에 차쌤 있다 라고 카톡을 뿌려줘서 갑자기 이제 대군단이 질문하러 오고 당당하게 저녁 사주세요 뭐 이러는데, 너희 혹시 길 가다가 저녁 시간이나 점심 시간인데 나랑 가게에서 만나잖아요. 선불이 아닌 상황이에요. 후불로 결제하는 가게라면 아마도 내가 테이블 결제를 해주고 나갈 겁니다. 근데 내가 나갈 때 뒤에서 쫓아오지 마라. 잡는다. 알겠지? 남자애들 중에 꼭 있어가지고 야, 같이 가면 사준댔어 이러면서 뒤에서 계속 졸졸 따라온 새끼들이 있어요. 그땐 절대 안 사줄 겁니다. 알겠죠? 운 좋게 만나면 사줄 테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얘랑 식 하나 더 찾으면 사실상 문제 끝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만 조금 단축하세요. 다음 문항. 너무 재미없다. 좀 빨리 넘어가자. 이쪽. 이거 문제 읽어봐. 9번. 1이 아닌 서로 서인 두 자연수 동그라미. 자연수 등장하면 뭐 할 거야? 이제 그 손풀이 없는 데다 쓰셔도 돼요. 아니, 그게 본교재고 워크북은 따로 오고 있습니다. 두 자연수 A, B인데 모서리의 길이를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2B가 있고, 이 직육면체를 그림과 같이 각각 모서리의 길이를 A 또는 B가 되도록, 이게 얘들아 정말 중요한데, 모서리의 길이를 A 또는 B가 되도록 이라고 하면은 너희가 직육면체를 그렸을 때 A 또는 B라는 친구가 직육면체 그렸을 때 모서리가 몇 개예요? 서로 다른 모서리의 종류가 당당당당, 그치? 당당당당. 옆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몇 개야? 세 가지잖아. 그 세 가지에 내가 A 또는 뭐밖에 쓸 수가 없는 거야? B를 쓸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A를 3번 썼던가, A를 2번 쓰고 B를 1번 썼던가, A를 1번 쓰고 B를 2번 썼던가, B를 몇 번 썼던가, B를 3번 썼던가. 맞니? 총 몇 가지가 있다는 거야? 방법이 4가지가 있다는 거거든. 그럼 너희가 여기서 찾을 때 얘가 몇 칸으로 쪼개졌다니?
12개로 쪼개졌대요. 이게 왜 12개였냐면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2b라고 나오지. 자, 얘 전개해보자. 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뭐야? b제곱이야. 곱하기 누굽니까? a 플러스 2b라고 나와요. 그럼 얘 전개해 주시게 된다면 얘는 a 세제곱 플러스 2a 제곱 b 더하기 ab의 제곱 더하기 2a 제곱 b 더하기 4ab 제곱 더하기 2b 제곱이 나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a의 세제곱 플러스 4a 제곱 b 더하기 5a b의 제곱 더하기 2b 제곱이 나오죠. 됐니? 인지하셨어야 돼. 이게 뒤에 붙어있는 이 친구들이 나타내는 게 뭐죠? 오케이, 세제곱. 나타내는 게 뭐예요? 그치, 그 박스의 유형이라는 거야. 그럼 이 앞에 개수가 나타내는 게 뭐야? 그 박스의 개수라는 거야. 그럼 그 박스가 하나, 4개, 5개, 2개야. 1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2가 몇이야? 10. 그래서 12칸으로 쪼개진 거야. 알겠니? 그래서 12칸으로 쪼개진 상황인데 문제에서 몇 개짜리를 찾아달래? 문제에서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는 몇 개다? 5개다. 그러면 여 중에서 5개가 나온 새끼는 누구예요? 얘죠, 얘. 그래서 내가 A, B의 제곱은 몇이었다? 150이 나왔는데 A랑 B는 무슨 관계? 서로 소인 관계고, 그치? 그렇다면 150이라는 아이가 5의 제곱 곱하기 6이니까 A는 몇이었고 6이었고 B는 몇이 나왔다? 5였을 것이다 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니? 이게 너희한테 뭐를 쓴 거냐면, 얘들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온 친구인데 이렇게 A, B로 식표현이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누가 있냐면 루트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뭐 2 플러스 루트 3, 뭐 2 플러스 4 루트 3 이렇게 나오고 쪼개져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 그럼 너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2라는 친구를 2a로 바꿔주시고요. 2 루트 3 이렇게 나오면 루트 3을 b로 바꿔서 2b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찾아주시면 되거든. 같은 아이디어라 제발 얘가 나타낸 건 항의 개수 찾기 문제 유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본 단원이기 때문에 기본 문제 유형에 대해서만 조금 완벽하게 이해를 해나갑시다. 쉬었다 가죠.